코끝이 시린 계절이 돌아오면 집집마다 김장 준비로 겨울나기를 시작했는데요. 김장이야말로 겨울 대비의 큰 준비였습니다. 하지만 1, 2인 가구가 늘고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김장을 포기한 김포족까지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김치를 사 먹는 사람들은 늘고 있는데요. 45톤에서 50톤 가량을 절이고 있고, 김장철이면 24시간 쉴 잠 없는 김치 제조 현장. 젊은 사람 힘들어서 안 해. 오래 두고 먹는 김장김치는 기본, 생조기가 들어가는 김치까지 종류도 다양한데요. 매운맛을 선호하는 젊은 층의 트렌드에 맞춘 이색김치도 출시. 체류가스에 중독된 것 같아요. 극강의 매운맛을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작업자들. 매워요. 한국인의 소울푸드이자 밥상에 없어서는 안 될 김치. 김장철을 맞아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는 그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김장철이면 어느 때보다 바쁘다는 현장을 찾아 평창으로 왔습니다. 대체 뭐라는 곳인데 오는 사람마다 커다란 용기를 가지고 오는 걸까요? 손님 많이 가서 아무래도 여기서 편하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처음인데 올해는 여기서 담아가려고요. 평창에서 나는 배추와 무를 포함한 국산 김장 재료들을 살 수 있는 곳인데요. 재료뿐 아니라 공간까지 모든 준비가 돼 있어 몸만 오면 김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 김장은 해야 하는데 준비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야, 사람 정말 많네요. 평창 지역의 농부들과 함께 8년째 하고 있는 행사 중 하나인데요. 올해 방문객만 4만여 명. 매년 찾는 이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 간편하게. 집에서 하면 며칠 번거롭잖아. 준비해야 되고 또 하고 나면 또 뒤에 치워야 되고 막. 바로 김치를 담글 수 있도록 잘 절여진 재료와 양념을 마치 쇼핑하듯이 고르기만 하면 준비 끝. 마련돼 있는 자리에서 버무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김장 걱정 많은 주부들뿐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괜찮아? 맛있네. 다 먹어야 돼. 김치는 약간 매울 수 있어. 맛있다. 아이들에겐 체험도 되고 김장까지 해결하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허리 아파서 집에서 김장을 안 하고 얻어 먹었는데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신기하게 다 하니까 너무 좋아요. 여행 와가지고 김장해 가는 거요. 놀러 왔다가 이야, 이거 양이 꽤 많아 보이는데요. 도대체 김치를 얼마나 담그신 건가요? 얼마나 담았냐고요? 100kg. 100kg 담으신 거예요? 복 받으세요. 김장철을 맞아 어느 때보다 바쁘다는 곳을 찾아 이번에는 해남으로 갔습니다. 전국 최대의 배추 산지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오늘 첫 작업하는 거니까 좀 깨끗하게 잘 좀 해줘. 보통 해남 지역의 배추는 11월부터 한겨울까지 수확이 가능한데요. 첫 수확인 만큼 작업자들도 분주하게 준비에 나섰습니다. 해남 해풍 맞은 배추 첫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풍을 맞고 자라서 이 수분이 쫙 빠져서 배추가 달되는 게 더 유명하죠. 이렇게 해남 배추가 이렇게 속이 노란 게 결이 쪽쪽 이렇게 뻗은 게 이게 맛있는 배추예요. 꿀맛이에요. 김장 배추는 지금 이게 통큰 추석이고 청명 가을이고 그런 것들을 주로 김장 배추고요. 이제 겨울 배추는 겨울 장군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아니 이름들이 뭐 청명가을이요? 네. 그게 종자 이름이에요? 배추 종자 이름이. 조직이 치밀하고 속이 꽉 차 묵직한 해남 배추는 시간이 지나도 물러지지 않는 것이 특징 때문에 오래 저장하는 김장용 배추 중에서도 최고로 꼽힙니다. 보통 작업은 5, 6명이 한 조를 이뤄서 진행하는데요. 오늘 몇 개 따야 돼요? 1개 이상. 10,000개 이상이요? 네. 8명에서 많이 할 때는 하루에 한 60톤 정도. 60톤이나요? 12톤으로 한 5대. 못 쓰는 부분은 이렇게 포기시킨 다음에 칼질을 탁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쁘게. 배추 밑동이 깔끔하려면 칼질을 적게 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이 칼을 사용한다네요. 칼이 왜 이렇게 커요? 이거 작은 거 이거 안 돼요. 이거 큰 거는 잘 안 힘들어요. 면적이 넓고 무게가 있는 칼을 써야 손목에 힘도 덜 들어간다는데요. 속이 꽉 차 무거운 배추도 칼질 두어 번이면 잘라내는 작업자들. 배추 작업자들만의 노하우라네요. 한 번 시작하면 허리 필 새 없이 계속되는 작업. 그야말로 쉴 짬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어느 정도 배추 수확을 하면 배추 담을 준비를 하는데요. 배추 망 집어넣는 틀. 망을 이렇게 틀에다 해서 집어넣어야 이러기가 편안해서 망틀을 다 이렇게 하나씩 갖고 다녀요. 배추를 3통씩 넣는데요. 한 망에 보통 9kg 내외지만 이날 배추는 11에서 13kg 사이. 꽤 묵직합니다. 보통 일꾼 한 팀이 배추 수확과 망 포장까지 한꺼번에 진행합니다. 나 오늘 800개만 담아요. 일당을 배추 망 한 개당 가격을 매겨서 계산하다 보니 휴식 시간까지 아껴가며 일을 하는데요.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허리 많이 아파요. 잠깐 허리 한 번 편 후 다시 시작된 작업. 오늘 안에 10,000개가 넘는 배추를 출하해야 하는 상황. 서둘러야 합니다. 배추망이 어느 정도 쌓였다 싶으면 등장하는 1톤 트럭. 운반 전용 차량입니다. 거의 10kg 가까이 되는 배추망을 옮기는 작업자들. 배추 출하는 옮는 것도 일이지만 상차하는 것도 부대인데요. 세차, 오른발에 세차에 3천만 원. 1톤 트럭 한 차에 100망 정도 실리니 3,000망이면 30번은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셈. 쉽지 않겠네요. 작은 차에다 실어가지고 저 오른발에 실어가지고. 배추밭 진입이 어려운 5톤 트럭 대신에 배추를 옮기는 역할인데요. 거의 1톤을 꽉 채워 운반하다 보니 낮은 턱 하나도 쉽게 넘지를 못하네요. 후진으로 겨우 차를 떼냅니다. 이제 큰 트럭으로 배추를 옮기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힘뿐 아니라 기술이 필요한 작업. 배추를 잘 쌓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1000망을 실는데 한 차에 5톤 차에 배추가 커갖고 사이즈가 950망. 처음 하는 사람 같으면 이거 힘들어 못하네. 평생 20거리만 해갖고 몸에 배가지고. 네. 얘는 66이고 네. 난 66이고. 아유 힘들지 않이 힘들어요. 어디가 제일 힘드세요? 허리 아프고 팔목. 배추를 꽉 채워 싣는 데만 2시간은 좋게 걸립니다. 식사하시게요. 1분 1초가 바쁜 출하 시기에는 점심도 빨리 먹을 수 있는 메뉴로 간단히 차리는데요.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배추입니다. 그냥 와서 놀아라. 돌을 짝짝 하고 와라. 예, 맞아요. 김치 누가 만드는 거예요? 아 맛있다. 해남 배추 이거요. 다른 게 뭐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먹어본 사람들은 몰라. 하나 먹어봐야지 맛있던데. 해풍 맛지.
또 비 오면 바닷물이 섞여서 내려오잖아요, 하얀가에. 그래서 더 맛있어요, 달고. 숟가락 내려놓기 무섭게 상차 작업을 마무리하는데요. 6시간 내지 7시간 해갖고 경기도에 있는 김치공장 가요. 신선도를 위해 당일 수확한 배추는 당일 배송이 원칙. 서둘러 출발합니다. 배추를 싣고 간 곳은 경기도에 있는 한 김치 제조 공장. 트럭이 꽤 여러 대가 와 있는데요. 우리 배추 싣고 왔어요, 해남서. 7대가 온 것 같은데. 배추 35톤이 한꺼번에 들어온 상황. 김장철에는 흔한 일인데요. 평소에 비하면 7, 8배가 늘어난 겁니다. 배추가 도착하자마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작업자들. 배추 하차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당일 사용할 분량을 제외하고는 0도에서 4도로 맞춰진 저온실로 이동. 사용 전까지 신선도를 유지해 줍니다. 요새는 배추 이제 들어올 때 가지고 매일 들어옵니다, 지금은. 한 차 내리는데 그냥 1시간 20분 걸려요. 그럼 7차 내리려면 하루 종일 이것만 내리시겠네요? 네, 내려야 되겠어요. 배추뿐 아니라 김장 재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날이면 종일 하차 작업만 하기도 한다네요. 요즘처럼 김장철이면 아침 일찍 작업도 시작되는데요. 가장 바쁜 곳이 배추 절임장입니다. 워낙 배추양이 많아서 절임 배추만 맡은 작업자들이 따로 있는데요. 배추의 상태에 맞춰 소금의 양과 시간을 조절합니다. 보통 4, 50톤 가량을 절이고 있고 절임은 16에서 18시간으로 긴 시간을 소금에 절이면 배추의 조직감도 살아있고 아삭아삭한 맛이 나는. 배추를 절이는 사이 한쪽에서는 또 다른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김장용 무김치 손질 작업. 천수무 김치를 담글 거예요. 일반 무보다 천수무가 조직감이 더 치밀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오래 익혀 먹어도 무르지가 않고, 그래서 겨울철에 김장김치와 함께 먹기에 딱 좋은 김치예요. 주로 동치미를 담거나 김장용 배추김치와 함께 석박지를 담는 데 쓰이는데요. 칼이 잘 안 들어. 네, 이게 조직감이 워낙에 치밀하기 때문에. 저장해 놓고 먹기 좋은 무김치는 재벌 세척을 시작으로 작업이 시작됩니다. 재벌 세척은 표면에 붙은 불순물이나 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여기라면 여기. 네, 이렇게 더러운 거 긁어드리는 거예요. 무는 하나부터 10까지 손으로 해야 하는 수작업. 배추김치보다 손이 많이 가는 게 무김치라는데요.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주면 준비 끝. 양념을 넣어야 되니까요. 종일 할 때도 있고 우리 한 8시간. 차곡차곡 쌓아주면서 켜켜이 소금을 뿌리는데요. 한 번 절이는 양이 300kg 정도가 됩니다. 절임이 끝난 배추는 세척을 하는데요. 가장 고된 세척 과정은 기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더블로 해가지고요. 한 5단계요. 세척 후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하나 있는데요. 이물 때문에 선별하고 있어요. 이거를 일일이 한 개씩 다 열어야 돼요. 이렇게 꼼꼼히 해야만 돼요. 벌 같은 거네, 벌. 작은 이물질 하나라도 들어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는 작업자들. 5단계 기계 세척과 검수, 마지막 세척까지 거쳐야 절임 배추 준비가 끝이 납니다. 집에서나 김치 공장에서나
고데기는 마찬가지네요. 다른 점은 동일한 맛과 품질을 위해 각 과정마다 전담자가 있다는 점인데요. 그중에서도 양념 관련 작업은 경력이 오래된 작업자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열두 가지. 저희는 다 100% 이게 다 국산이에요. 이게 시원하고 또 감칠맛도 나요. 그래서 깊은 맛이 나죠, 익으면. 2시간 정도 끓여야 돼요. 오래 두고 먹는 김장김치는 숙성 과정 동안에도 맛을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 때문에 육수 역시 신경을 쓰는데요. 깊은 맛을 내기 위한 재료의 조합과 비율은 특허까지 받은 비법입니다. 육수는 한 번에 450리터가량 끓이는데요. 배추김치 20톤 정도는 만들 수 있는 분량. 푹 끓여서 감칠맛이 올라온 육수는 건더기를 걸러내서 식혀둡니다. 같아 이제 양념합시다. 영양고춧가루가 있어요. 아, 영양에서 나온 고춧가루요? 네. 양파입니다. 액젓입니다. 멸치 액젓. 아, 이렇게 끓여서요. 찹쌀풀입니다. 여기에 육수와 또 하나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다는데요. 이거 전복하고 청양고춧가루, 청양고추 갈아서 만드는 거. 전복은 감칠맛을, 청양고추는 깔끔한 매운맛을 내기 위한 특별 비법이라고 합니다. 잘 혼합한 양념에 무채를 섞어주는데요. 무채는 양념의 무게에 맞춰 일정한 비율로 섞어주면 기본 양념 완성.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한 갓과 여러 가지 재료가 추가되는데요. 갓도 들어가고 대파도 들어가고 쪽파도 들어가요. 저희는 이제 시원한 맛을 위해서 대파를 추가로 넣고 있어요. 속 재료들을 잘 섞어주면 시원하고 칼칼한 맛의 양념 완성입니다. 김장철에는 포기김치만 하루에 50톤을 만들 정도로 바삐 돌아가는 이곳. 물량을 맞추기 위해 양념을 버무리는 일도 기계의 도움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기계 덕분에 힘은 덜 들지만 일정한 속도로 나오는 양념을 버무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속도에 맞추는 것도 요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버무리는 작업 대부분은 경력자들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배추로 혼합하는 거요. 양념하고 배추하고 혼합. 아, 근데 이거 다 묻혔는데 혼합을 또 해요? 네, 골고루 다시 묻게. 우리의 밥상을 1년 동안 책임질 김장김치인 만큼 과정을 더 거치더라도 꼼꼼하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속 탐지기까지 거치면 김장용 포기김치가 완성됩니다. 김치냉장고에 보관했다가 한 14일 정도 지나서 완전히 익은 다음에 먹으면 맛있습니다. 포기김치가 끝나기 무섭게 무김치 버무리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칼집는 속까지 양념을 버무려야 하는 천수무 김치는 오로지 수작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가운데다 이걸 양념을 툭툭 넣어서 이쁘게 보기 좋은 쪽이 먹기도 좋다 그랬잖아요. 아, 예쁘게요? 예. 조직이 치밀해 오래 두고 먹어도 아삭거리는 천수무 김치. 양념이 잘 배게 하려면 무 깊숙한 곳까지 넉넉하게 양념을 넣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김장철엔 평소에 비해 작업량이 많아 쉴 짬도 없이 일이 진행되는데요. 그 치열한 작업의 흔적이 곳곳에 선명합니다. 김치 냄새 같은 거 배지 않아요? 양념 냄새? 냄새 나죠. 대중교통 이용할 때. 네. 그럼 우리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얼굴도 튀기고 하잖아요. 네. 그럼 뭐 어디 김장하고 오셨어요? 아, 내가 이렇게 맛있게 만든 김치 또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하니까. 네. 즐거운 거잖아요. 아, 그래서 즐겁게 하고 계세요?
누군가의 밥상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들이는 작업자들. 덕분에 조금 편하게 김장김치를 맛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이건 무가 싱싱하면서 아삭거리고 싱싱해요. 과일 맛 나는 정도로 아삭하면서 맛있어요. 쉬는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꼼짝 않고 김치를 만들었던 작업자들도 잠시 숨을 돌리는데요. 네. 네, 여기 다 젖었어요. 맨날 빨래 하시겠네요? 그럼요. 눈에 지금 피로가 가득하신데요? 일하다 보면 그래요. 잠깐의 휴식이 끝나고 다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김치 종류만 33가지. 그중 하나가 조기가 들어가는 김치라는데요. 이거 이렇게 썰어. 조기예요. 흑산도 참조기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바로 잡은 거 생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김장김치 하려고요. 이 조기 내장을 한번 보면 깨끗해요. 이렇게 깨끗해요. 이 조기 내장이. 뭐가 없죠? 이제 흑산도가 외갓집인데 그 흑산도는 옛날에 조기 파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기 파시 때가 되면 길에 굴러다니는 게 조기였어요. 아, 그래서 김치에 넣은 거예요? 아, 그러면 옛날에 해먹던 거를 그냥 이렇게 그 사업으로 연결시킨 거네요? 네네네. 어떤 음식보다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 음식인 김치. 젓갈의 종류뿐 아니라 사용하는 식재료가 특색이 있는데요. 가을부터 자비가 시작되는 참조기는 흑산도 김치에 사용되던 식재료였습니다. 이 김치는 딱 11월부터 내년 1, 2월까지 이게 이제 조기가 떨어지면 안 단 거예요. 이게 조기 김치 육수예요. 조기 자체가 단백질도 많고 아주 그 감칠맛이 풍부하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제대로 된 조기 김치의 맛을 위해 육수와 양념은 대표가 직접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맛있다. 잘 우러났어요? 급속 냉동된 조기는 충분히 해동해서 사용합니다. 큰 놈, 살 많은 놈, 섞으려고. 조기는 통째로 넣기도 하지만 살만 발라서 쓰기도 하는데요. 살이 부드러워지라고. 부드럽게 만든 생선살은 잘게 썰어 양념을 해줍니다. 마늘과 고춧가루, 깔끔한 매운맛을 위해 넣는 재료가 하나 더 있는데요. 마른 고추, 고추씨, 구수한 맛이 나죠. 매콤한 맛과. 조기에 양념이 잘 배도록 섞는데 이때 살이 물러지지 않도록 살살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조기 김치를 담을 때 쓰는 풀도 좀 다른데요. 찹쌀이 아닌 보리를 사용합니다. 보리가 당화작용을 하면 김치가 아주 속수는 청량감이 아주 풍부해요. 아, 청량감이요? 육수와 고춧가루에 마늘과 간 양파까지를 넣고 잘 섞어주면 배추 속 양념 완성. 이제 속을 꼼꼼하게 채워주면 되는데요. 양념을 잘 바른 다음 양념한 조기살을 켜켜이 넣어줍니다. 무채 대신 얇게 저민 무를 쓰는 것이 조기김치의 특징. 마지막으로 배추의 절단면을 무로 덮어주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군요. 공기랑 겹하면 김치가 금방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랑 겹하지 않도록 이렇게 덮어주면은 김치가 오래 두고 먹어도 김장김치니까 시원한 맛으로 유지하고. 담백하네요.
김치냉장고에 넣어서 네. 한 20일 이상 숙성시킨 다음에 그때부터 잡으면 아주 좋은 김치,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그럼 막 이제 맛이 딱 드는 거예요? 네. 조기는 살만 저며 쓰기도 하지만 통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미리 손질해 세척까지 마친 조기. 여기에 고추씨를 섞은 고춧가루와 소금으로만 양념을 합니다. 조기 김장김치 하려고 조기젓 담는 거예요. 아, 이거는 조기 젓이에요, 젓. 김치와 조화롭게 하기 위해 기본 양념을 하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소금을 더하면 완성. 10년 이상 간수 뺀 소금. 아주 과자처럼 바삭바삭하잖아요. 물기도 없고. 예, 이 나쁜 쓴 간수가 다 빠지는 거예요. 김장김치용 조기 젓갈도 대표가 직접 나서서 하는데요. 소금 염도를 잘 맞춰야 이게 맛있는 젓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 간은 내가 꼭 해야 돼가지고. 양념한 조기는 맛이 들도록 3, 4일간 숙성을 거칩니다. 굵어요. 금요일 날 한 거라 한 4일쯤 됐을 거예요. 이게 간이 잘 뱄을 거예요, 아마. 싱싱하거든요, 이렇게. 그렇다고 생조기도 아니고 딱 적당해요, 이렇게. 맛이 든 조기가 준비되면 본격적인 작업도 시작됩니다. 어종이 풍부한 흑산도에서 먹었던 조기 김치. 통조기와 함께 감칠맛을 끌어올려줄 특별한 재료들이 들어가는데요. 생새우인데 그다음에 이거 오징어. 거기에 맛을 더해줄 새우젓갈까지 넣어 양념 완성. 정성 들여 버무릴 일만 남았는데요. 사먹는 포장김치가 발달하면서 흔히 먹는 김치 종류 외에도 특색 있는 김치도 다양하게 맛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석에다 이렇게 김치하고 이렇게 끓여서 지져서 엄마들 말로 지져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조기를. 그러면 이제 젓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뜯어서 먹거든요. 두툼한 무와 양념된 조기가 곁들여진 조기김치. 어떤 맛일지가 궁금한데요. 조기살을 저며서 넣는 김치가 조금 더 할머니가 옛날에 담가주던 그 옛날 맛이 납니다. 좀 더 깊은 맛이 난다고? 네네.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설탕도 안 쓰거든요. 그래서 더 자연스러운 옛날식 감칠맛이 납니다. 매년 새로 만든 조기김치 중 일부는 따로 저장을 해두는데요. 향기 좋다. 조기 옛날 조기 김치야. 잘 익었다. 엄청 톡 쏘네. 속일까 한번. 이거 봐. 이게 조기가 들어간 거예요. 어디? 여기. 하얀 거. 우와. 그거 귀한 김치야. 이거 조기 나온 거 봐라 이거. 항아리에서 1년 동안 숙성된 조기김치. 맛이 궁금해지네요. 이거에다 고기 싸 먹어. 엄청 시원하죠? 시원하다. 김치를 만드는 곳이다 보니 김치 맛에 대한 품평회를 자주 여는데요. 오늘 대상은 1년 묵은 조기김치. 잘 됐다. 묵은 김치에 찰떡궁합인 수육도 함께 준비했는데요. 이야, 야들야들하게 잘 삶아졌네요. 해남에서 올라온 햇배추에 묵은지와 수육까지 한상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정말이지 군침이 도는데요. 삭아가지고 깊은 맛이 나요. 좀 속 쏘는 맛이 나나요? 네. 수많은 작업자들의 정성이 담긴 김치 한 포기 덕분에 김장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365일) 김치가 빠지지 않는 한국인의 밥상. 그중에서도 스산한 날씨에 유독 생각나는 음식이 있죠. 거듭거집 나왔습니다. 등갈비 김치찜 나왔습니다.
누구나 아는 맛이지만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맛. 바로 한국인의 소울푸드라 손꼽히는 김치찜인데요. 밥에다 싸가지고 보기만 해도 침샘을 자극하는 조합이네요. 먹다 죽어불겠어. 김치찜에는 공깃밥 하나로 부족한 거 아닌가요? 끝내줘요, 끝내줘. 아우, 좋아요. 감칠맛 넘친다 그래야 되나? 담백하면서 약간 이제 매콤한 맛? 모두에게 익숙한 맛일수록 오랜 내공이 필요한 법인데요. 아이고 김치는 맛있게 익었네. 숙성 기간도 중요합니다. 한 30일간 냉장고에서 그냥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한 번에 조리하는 양도 상당해 보이는데요. 이 가마솥에만 들어가는 게 50kg예요. 두 번을 100kg를 짜야 어느 장사를 해요. 부드러운 김치찜을 위해선 이렇게 늘 가마솥을 고집하게 된답니다. 가마솥의 원리 아시잖아요. 안에서부터 익기 시작해서 돌아가면서 익는다는 걸 아시니까 골고루 쪄져가지고 맛있어져요. 한 포기의 배추가 김치찜으로 거듭나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 시간과 정성이 녹아 있습니다. 김치의 또 다른 매력이라면 바로 어떤 재료와도 잘 어우러진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고등어 김치찜이에요. 애벌로 한번 쪄서 양념을 해서 쪄야 고등어가 비린내도 안 나고 이제 아무래도 맛있겠죠. 손질을 끝낸 고등어는 김치와 만나기 전 먼저 특제 양념장과 만납니다. 고등어를 찔 때 들어가는 양념이에요. 감칠맛 나고 진한 맛을 얘가 다 잡아주고 다 해줘요. 35년 경력의 비법이 농축된 양념장은 고등어가 잠길 만큼 가득 부어주는 게 또 다른 맛의 비결인데요. 그 사이 곧바로 다음 메뉴를 준비하는 사장님. 등갈비 김치찜이에요. 뜬물하고 된장하고 넣어가지고 좀 끓여요. 이렇게 한 번 끓여내도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갈비 간장 양념이에요. 냄새도 없애지만 부드러워지라고 균을 내줘요. 곁들이는 식재료가 김치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수고스럽지만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다는군요. 이 김치가 한국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음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김장철 되면 김장 빼가지고 같이 또 논아도 먹고 자식도 주고 전통이잖아요. 김치가.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고요. 이게 불타는 숙성김치입니다. 매운맛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 매운 음식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김치도 예외는 아닙니다. 크리에이터들이 매운맛 김치에 도전하는 영상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는데요. 매운맛 김치를 찾아 전라남도 광주로 왔습니다. 기침 소리가 난무하는 이곳. 매운 김치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이야, 보기만 해도 매운 향기가 나는 것 같네요. 네, 베트남 고추를 선별 작업하고 있습니다. 때로 몰려서 안 하면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너무 매워가지고 빨리 끝내야 돼요. 눈이 따가워요. 눈도 따갑고. 아이, 비비면 자꾸. 비비면 안 됩니다. 밖에 나와서 하세요, 근데? 살라고 밖에 나가서. 안에서 하면 죽으니까 밖에서 하면. 너무 매워가지고. 안에 있으면 그 매운기가 자꾸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숨을 못 쉬어요. 이거
체류가스에 중독된 것 같아요. 고추 선별은 눈물 콧물 짜며 하는 고된 작업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쥐똥고추라고 불리는 베트남 고추의 맵기 지수는 5만에서 10만 사이. 최대 12,000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 청양고추에 비해 4배 이상 매운 겁니다. 이 고추를 직접 받아서 선별 작업을 하는 건데요. 저희 직원들이 김치를 제일 많이 사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김치를 만들려면 이렇게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보셨어요? 어디로 가보세요? 고추가 좀 내주게. 자, 이번에는 그래도 순한 놈입니다. 순한 놈. 청양고추. 베트남에 비해보면 순하죠? 우리가 해남에 씨를 보내가지고 청양고추를 키워달라고 의뢰한 건데 이렇게 잘 말려가지고 정말 농사 잘 지으신 분이에요. 매운 김치에는 딱 2가지 고추만 쓰는데요. 그중 하나인 청양고추는 품질 유지를 위해 종자까지 선별해 농사를 맡기고 있습니다. 청양고추 역시 직접 육안으로 상태를 확인, 선별과 손질까지 하는데요. 청양고추는 이렇게 자라야 맵거든. 이게 너무 사이즈가 작으니까 빨리빨리 따지도 안 하고 일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김치에 들어가는 원물 손질까지 하니 손이 많이 갑니다. 손질한 고추들은 저온 창고에 보관, 필요할 때마다 방앗간에서 빻아오고 있습니다. 고추 가루로 받아서 저희가 김치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남이 섞어놓은 거라 못 믿겠더라고요. 작업하다 말고 마을로 나서는데요. 안녕하세요. 생강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바로 가져갈게요. 풍년입니다, 풍년. 생강은 마을 주민이 농사 지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파, 마늘, 배추, 무, 총각, 열무, 깻잎, 깨. 직접 농사를 짓고 직접 우리가 만들어야 우리가 자신 있게 제공할 수 있으니까. 가족들과 이웃의 도움을 받아 마을과 마을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가시나 쪽파, 대파까지 그야말로 김치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재료를 공수해 오고 있습니다. 매운 김치에 쓰는 배추는 2번의 절임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수작업으로 3번의 세척 작업을 합니다. 배추가 오늘은 적당히 2분 죽고 대는 안 죽었으니까 대에다만 살살 골고루 뿌리자. 덜 절여진 부분만 이렇게. 절임 상태를 균일하게 맞추는 작업. 이때는 꽃소금을 사용합니다. 배추가 너무 많이 절여지면 짜고 또 질겨요. 살짝 더 많이 죽은 부분은 더 만져주고 가고 덜 절여진 부분은 조금 몇 알씩 뿌려주고 가고 그러죠. 엄마, 할머니 김장하시고 그런 데서 보고 배운 그 노하우를 이제 제가 살아가면서 또 거듭가고. 배추 상태를 확인해가며 작업을 하니 시간이 꽤 걸리겠는데요. 3시간 이상 걸리겠죠? 한 500kg 정도 하는데요. 네. 이렇게 과정이 많다 보니 하루 생산량은 많지 않다네요. 배추 절임이 끝나가면 한쪽에서는 양념 준비가 시작되는데요. 매운 김치 양념은 개발자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고춧가루와 함께 중요한 양념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요. 하루 이상 숙성시킨 다진 양념입니다. 청양고추하고 베트남 고추하고 배하고 쌀풀을 써서 섞어서 이렇게 숙성시켜 놓은 겁니다. 먹자마자 매운맛이 치솟지만 금세 사라지는 베트남 고추. 거기에 청양고추의 얼얼한 맛의 조합은 연구 끝에 찾아낸 이곳만의 비법입니다.
세 가지 다 베트남 고춧가루의 함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덜 넣고 많이 넣고 그런 차이인가 봐요. 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죠. 매운 단계가 올라갈수록 베트남 고추의 함량이 높아져 주황색 빛깔을 띱니다. 매운맛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일반적인 배추김치와 재료가 비슷한데요. 4단계는 좀 다릅니다. 무채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4단계 독하게 매운맛입니다. 매운맛이 나는 양념에 방해하는 요소들의 재료들은 싹 다 뺐습니다. 고춧가루 배합을 맞춘 후 감칠맛을 더할 재료를 넣는데요. 이때 꼭 들어가는 것이 직접 만든 젓갈이라는데요. 이게 바로 멸치젓입니다. 저희가 천일염하고 생멸치하고 2년 전에 배합한 것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전라도식 김치답게 멸치 젓갈은 필수라네요. 이게 멸치 생젓 저희가 만든 거랑 까나리 액젓이랑 새우젓이랑 해가지고 비율에 맞게 넣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재료들을 잘 섞어주면 양념이 완성되는데요. 일정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 맛보기는 필수. 안 매우세요? 매워요. 근데 2단계도 많이 맵습니다. 이건 4단계 독하게 매운맛입니다. 그 흔한 무채 하나 없는 4단계 양념.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매운맛이 아닐까 싶은데요. 모든 양념은 맛을 보는 것이 기본 원칙. 4단계 매운맛이라고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매운맛은 처음에 씹을 때는 안 올라옵니다. 좀 씹다 보면 뒤에 확 올라오거든요. 고추가 막 터지면서 씹으면서. 오늘 맵기 성공적입니다. 이렇게 보니 어쩌다 매운 김치를 만들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제가 매운맛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막 찾아다닐 정도로. 그래서 제가 사실 먹고 싶은 마음이 더 컸죠. 그래서 김치를 하면서 매운 김치를 만들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작업이 끝날 무렵 점심 준비를 하는데요. 보통 식사는 같이 만들어 먹습니다. 숙성김치예요. 숙성김치요? 예. 살짝 한 3개월 숙성한 거거든요. 묵은지로는 김치찜을 하면 맛있고 이거는 김치찌개 하면 굉장히 맛있어요. 오늘 점심 메뉴는 뜨끈한 국물이 좋은 돼지고기 김치찌개. 숙성김치로 끓인 김치찌개 맛 어떨지 궁금하네요. 맛있네요. 약간 진한 맛도 있고 그 숙성 새콤달콤하면서 그 특유의 숙성된 김치의 맛이 나고 있습니다. 보통 식사 때면 당일 담근 김치를 같이 맛보기도 하는데요. 1단계 맛있게 매운맛인데 청양고추 몇 개 정도 돼요. 오후 작업은 단계별 매운 김치를 담는 건데요. 2단계 양념입니다. 네. 매운 김치 작업을 할 때는 유독 신경을 곤두세우는 작업자들. 자칫 양념이 피부로 튈 수 있어 더욱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아이고, 하필 눈 근처로 고춧가루가 튄 상황. 이거 정말 큰일인데요. 튀신 거예요? 네. 양념 튀면 잠깐 좀 이따가 할게요. 바르다가도 튀고 옆에서 하다가도 튀고 이게 없는 날은 하나도 없고 있는 날은
눈으로만 계속 들어간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뭐 6번도 있고 7번도 있고 계속 저기 왔다 갔다 해야죠. 습기가 차서 보호 안경을 쓰는 것도 불가. 이대로 작업을 하는데요. 그야말로 매운 고춧가루와의 사투 끝에 매운 김치가 완성됐습니다. 김장에 필요한 재료들이 요즘 너무 비싸죠. 그리고 집에서 김치 담는 환경도 되게 쉽지 않고 저희처럼 김치의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치 많이들 사드시고 또 올해 김장을 직접 하시는 또 분들은 성공적으로 김장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